이번 강의를 할 백기종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상표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상표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인데요. 목적이라고 하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상표라고 하는 거죠.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그 다음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틀어서 상표라고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지리적 표시가 뭘까요? 바로 어떤 고장에 같으면 지역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 표장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독자적인 서비스 형태를 갖다가 자기가 서비스표화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업무 표장, 비영리 목적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에 사용하는 표장을 업무 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 표장이라고 하면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하기 위한 표장, 이런 걸 통틀어 단체 표장이라고 합니다. 등록상표라고 하는 부분은 쉽죠. 상표 등록받은 상표입니다. 소위 말하면 상표법에 의한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 권한이 생기죠. 이걸 침해할 수 없는 바로 상표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죠. 지리적 표시가 나타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제3의 사람이 이런 지리적 표시를 도용하거나 인용하거나 해서 상품화할 수 없다는 뜻이죠. 동음 이의 지리적 표시,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이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발음인데 다른 낱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리적 표시와 발음이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상표의 사용이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상표 표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그 다음에 거래 서류, 간판 또는 표찰의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상표 등록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거나 하는 자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이죠. 이런 부분이 단체 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업무를 영위하는 자, 이게 업무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 등록 요건 및 상표 등록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의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두 번째,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인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네 번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이런 형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뭐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국기나 국장, 훈장 등으로 구성된 상표, 이거는 국가기관이나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수은이나 공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돼 있죠.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 이런 부분도 상표 등록 추론을 할 수 없고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단체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이거는 공공목적의 측면에서 널리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를 상표법에 의한 등록을 추론할 수 없죠.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상장, 상패 등을 모방한 상표, 이런 건 공익성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고요.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모방한 상표,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이루는 사람의 명성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모방한 상표를 내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표 등록 추론 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타인의 선출원된 등록 상표, 그러니까 남이 먼저 등록 추론을 했는데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 안 되고, 또 추론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어서 등록을 하거나 추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표권의 설정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설정 등록에 의한 발생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허청장은 규정에 의해 상표 등록을 납부한 때, 상표 등록료를 보존한 때, 또는 재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존한 때 상표권 설정 등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상표 등록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납부할 때 이제 상표권 설정이 되거나 등록이 된다라는 측면이죠. 상표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상표권의 존속기간, 소위 말하면 보호법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추론에 의해 10년간씩 갱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된 시점에 다시 갱신 등록하게 되면 또 10년이 연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추론에 있어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추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하지 않은 자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공동조적자가 한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공동저자 3명이든 5명이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출원을 해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 자체가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 등의 효력인데요. 기간 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이 있을 때는 상표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겠죠. 또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 사용 권리를 독점하나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때 전용 사용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협의를 통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이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인정이 되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 상표 중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제한된, 규정된, 명시된 상황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 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이런 부분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한 같은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간용하는 상표, 인정해주는 상표,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는 역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 다섯 번째는요.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그 지정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 이 역시 유사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상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상표 등의 보호 범위에 있어서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 상표 보호 범위는 상표 등록 출원서 또는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정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정해진다라는 부분은 등록 상표 보호 범위.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정해진다고 하는 지정 상표 보호 범위. 그래서 등록 상표 보호 범위와 지정 상표 보호 범위를 구분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있는데 전용 사용권자가 지정 상품에 관한 등록 상표 사용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용 사용권자, 모든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통상 사용권은 통상적인 사용권자가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권의 소멸이라는 게 있죠. 다음 경우 청산, 종결 등 기일의 다음 날 소멸인데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인이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나 법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다 소멸돼 버린다는 거고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상표권 소멸하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 기일까지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죠. 이럴 때 상표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그 다음에 침해로 보는 행위인데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사용권에 대한 침해와 그 다음에 유사 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권자의 보호에서는 손해액의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를 결국 추정을 해서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의의 추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 가실이냐 아니면 또 의도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가리는 거죠. 그다음에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상표권자가 어떤 제품을 내놨는데 다른 도용하거나 인용한 상표권자의 품질 저하로 인한 명예, 신용이 훼손됐을 때 요거를 회복하는 단계라든가 이런 게 결국 상표권자의 보호 주체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표 공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공중 불특정 다수에게 내 상표에 대한 공보나 홍보, 통보 형식이죠. 결국 이것도 보호가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상표의 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든지 간에 독자적인 그런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등록 상표의 표시를 함으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 조항입니다. 허위 표시의 금지.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그런 제품이 아니고 상표법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그런 어떤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로 허위 표시를 해버리면 이 상표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제도적으로 막음으로 해서 상표권, 소위 말하면 저작권 보호나 똑같이 상표권의 보호를 하는 것이죠. 자, 벌칙으로 상표법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이 상표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처벌과 함께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주요 상품의 진품 식별 방법으로는 외관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또 판매 가격으로 식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외관으로 식별한다, 판매 가격으로 식별한다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방법인데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그 진위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탐정의 지적재산권 조사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정보 수집 활동 측면의 전문가로 민간 영역은 물론 공공기관의 의뢰나 요청으로 공공영역, 보통 퍼블릭 섹터라고 합니다. 이걸 대신하거나 공공범죄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탐정에 의한 민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섹터라고 하는 거죠. 조사 결과 보통 재판 시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프라이빗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탐정이 공공기관에서 의뢰를 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제공함으로 해서 이게 국가기관에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에 인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조사라는 탐정의 업무, 저작권 및 상표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적 손해, 특허권 침해, 계약 위반 사항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광범위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조사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 수임 분야죠. 영상이나 음성 분석.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이 있는데 이게 도용이 됐거나 인용이 돼서 유포가 되거나 유통이 된다고 하는 측면을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감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식 자체가 안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다. 역시 음성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협조 분야, 수사협조, 증거물 보관 이런 부분인데 지적재산권 조사, 뭐 상표법,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그런 조사를 할 때도 역시 증거물 보관이라든가 수사협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반 행정 업무는 민원에 의한 행정 절차 업무인데 이 탐정이 일반 행정 업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조사 관계라든가 이런 권한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업무인데 개인 및 기업의 지적재산인 저작권, 상표권 등을 보호하고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한 사례 등을 조사하는 업무죠.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어떤 경쟁을 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기업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초상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 침해 행위의 조사 등을 위임받아 조사하는 업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에서 하는 동일한 형태의 법적인 보호장치 내에서 입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업무인데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세부 업무를 들어가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터넷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이 통용되는 부분의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또 구전을 통한 판매라든가 통용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때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침해 행위를 적발해 낸다는 것이죠.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제조 시설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똑같은 형태의 정보를 찾고 또 휴민트 인적 정보에 의한 정보 제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재를 하는 그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유통 경로를 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자 증언이나 탐문을 통해서 결국은 유통 경로를 파악을 해서 부당한 그런 어떤 상표권 침해라든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부당 이득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그 상품에 대해 간용하는 상표, 자기 이름으로 된 상표, 그 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것 중에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굉장히 문제가 함정이 있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모방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 이름 상표 또는 등록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름으로 된 상표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들여다볼까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업무 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업무 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애매모호하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형태를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탐정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저작권 및 상표가 특허권 취득 계약사항, 온라인 오프라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수집,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제조시설 추적,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유통경로 파악. 제가 방금 앞에서 강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가죠. 저작권 및 상표가 특허권 취득 계약사항, 이게 바로 옳지 않은 것이죠. 지적재산권 조사를 위한 탐정의 업무는 저작권 및 상표 위반, 개인적 손해, 특허권 침해, 계약 위반 사항 조사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들어가 볼까요? 상표를 보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형태를 앞에서 강의를 통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런 부분이 혼돈을 하기 쉽죠. 이런 부분을 특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탐정의 지적재산권 실무 중에 지적재산권 조사를 위한 탐정의 업무는 저작권 및 상표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적 손해, 특허권 침해, 계약 위반 사항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세부 업무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하거나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제조시설을 추적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유통경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소스를 받거나 아니면 탐문을 통해서 또 특수기법의 탐정의 고유한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